네, 이번 순서는 애매한 종목에 대해서 확실한 전략들을 세워드리는 시간입니다. 애종남 카운슬링 오늘의 첫 번째 시청자분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밤늦게 수가 많으시네요.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 때문에 이렇게 전화 주셨어요? 네, LG화학을요. 네. 33만 6천 원. 네. 한참 됐는데. 네. 걱정이 좀 많네요. 물타기에서 그렇게 맹길어놨는데. 그러셨어요? 오랫동안 너무 기다렸는데 언제 매도를 해야 되나요? 네. 일단 지금 비중 먼저 좀 들어볼게요. 시청자님. 비중은 30%예요. 30%요. 네. 네. 오늘 종가 좀 볼게요. 32만 4천 원에 마감이 됐네요. 네. 네, 좀 손해 구간이신데요. 네. 어떤 점이 지금 가장 궁금하세요? 글쎄 이제 오랫동안 갖고 있고 그래서 좀 얼른 좀 좀 팔고 싶은데요. 네. 돈도 좀 다른 것 좀 사서 남들처럼 돈도 벌고 싶고요. 그래서요. 네. 이 종목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이제 한 석 달 다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러셨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LG화학 오늘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희가 지금 바로 좀 상담해 드릴게요.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정수재 이사님, LG화학 아무래도 좀 저평가 매력도 있을 텐데요. 먼저 투자 의견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LG화학은 저는 이제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한 35만 원, 그리고 중기적으로 한 40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단계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도 마찬가지죠. 단기는 한 31만 6천 원 정도, 그리고 좀 중기로 보신다면 29만 원 정도까지로 이렇게 분리해서 좀 보시는 전략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주가 더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이신데요. 투자 포인트 좀 더 들어볼까요? 네, LG화학 하면은 사실은 이제 대형주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시장의 경향이 대형주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시장이죠.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대형주가 상당히 지지부진한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LG화학은 순수화학과 하이브리드 화학에서의 어떤 최고 기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형주들이 좀 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쉬고 있는 과정이 점차적으로 길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지수가 반등이 나왔을 때 경제 위기로 인해서 반등이 나왔을 때 크게 한 차례 움직였지만은 그 뒤로 점차적으로 변동성이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요. 저점은 거의 박스권 형태로 이렇게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축소되고 있는 그런 구간이죠. 이동평균선 역시 동일하게 모여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 돌파가 돼야지만이 어떤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로 봤을 때는 이런 흐름이 과연 언제 바뀔 것인가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뭐 여태까지 3개월 이상 되셨기 때문에 약간은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여유 있는 마음을 갖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 혼자가 아니라 코스피 대형주가 전체적인 어떤 반등의 흐름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화학주의 반등이 필요한 그런 시점인데요. 일단 이 종목은 그 매출을 보면은 매출은 긍정적입니다. 2021년도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이 한 17조 이상을 기록을 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8%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다만 영업이익은 이제 그 매출액이 증가한 것만큼은 증가하지 못해서 한 3% 정도 증가를 했거든요. 향후에 본다면은 결국은 그런 부분이 이제 회복이 되고 추가적인 또 업황이 개선이 될 건지는 방금 우리가 살펴보았던 어떤 중국 지표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영향이 미칠 텐데 기본적으로 이제 LG화학이 가지고 있는 ABS 국내 생산 능력이 한 65만 톤 정도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크기 때문에 ABS의 어떤 시황 회복 그리고 PVC 관련된 건설 경기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지표뿐이 아니라 건설 경기 그리고 화학의 업종에 대한 부분이 개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관점을 이 두 가지로 보시고 단기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31만 6천 원이 이탈이 되면은 일단 정리하시고 다시 보시고 그리고 목표로 보면은 이제 35만 원대죠. 1차적으로 35만 원, 그리고 다음번에는 40만 원 정도로 보시고 차익 실현하고 결국은 내가 이제 단기적인 관점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중기적인 관점으로 대응을 할 것이냐인데 사실은 이제 LG화학은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적인 대응을 하고 나서 어떤 그 추가적인 대응을 내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전략이 있으면은 추가적인 대응도 가능할 텐데요. 방금 말씀드린 어떤 그런 전략을 세우시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긴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LG화학 상승으로 갈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쪽으로 말씀해 주셨네요. 타이거 전문가께서는 의견 같으신지요? 네, 저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립이고요.
목표가는 34만 원으로 손실 없는 구간이시라면 매도하실 것을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31만 5천 원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의견이 다르신 것 네. 같은데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일단 뭐 오래 가지고 계셨고요. 3개월이면 오래 가지고 계셨고 또 뭐 물타기를 하셔서 매수 단가를 낮추셨고요. 다행히 매수가가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LG화학의 경우는 지난해 4분기가 실적이 바닥권이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중대형 2차 전지의 마진이 갈수록 개선될 것이라는 점 또는 전자소재 부문의 이익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더 이상 말할 것 없는 우량 기업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차트상으로 보실 때 지금 여기 일봉 차트상으로 34만 원에서 35만 원대 부근에 단기적으로 매물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물대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33만 6천 원이면 34만 원대를 넘어가면서 35만 원대 매물대 부근에 오면 일단 매도하시고 종목을 교체하시는 것이 훨씬 더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좀 시간적으로 빠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저는 이제 중립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화학 두 분의 의견이 조금 갈리는 모습이었는데요. 투자 의견 정리 좀 해드리죠. 정수재 이사께서는 투자 의견 상승 쪽으로 의견 주셨고요. 타이거 전문가께서는 투자 의견을 중립 쪽으로 주셨습니다. 정수재 이사 목표 주가를 단기와 중기로 나눠서 설정 주셨는데요. 단기적으로는 35만 원, 중기적으로는 40만 원의 목표 주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손절가도 역시 단기와 중기로 나눠주셨어요. 단기적으로는 31만 6천 원, 중기적으로는 29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타이거 전문가 목표 주가는 34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31만 5천 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이 시각 주요 뉴스 확인 뒤에 애종남 카운슬링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